안녕하세요. 좋지 않은 일을 겪은 후라 마음이 안정이 되질 않지만 제 스스로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사연을 보내봅니다. 평범한 삶을 살다 갑자기 큰 일을 경험하고 나니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이 나질 않네요. 사람 사는 이야기이니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주부인 안소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5남매 중 차남인 집에 시집을 갔고 첫 만남부터 저를 이뻐해 주시는 시부모님을 만나 걱정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결혼한 우리 부부에게 시부모님은 아파트를 장만해 주셨고 그 뒤로 아주버님과 시누이 2명, 시동생까지 7년간 결혼을 치러야 했습니다. 연속해서 자식들을 결혼시키다 보니 어머님은 내내 행복해 보이는 모습으로 사람을 대하셔야 했습니다. 어머님은 모든 자식들을 결혼시키는 것에 부담을 있으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이 돼 가셨고 원하는 걸 다 이루었다 생각하셨는지 조금씩 본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먼저 결혼한 저에게 말이지요. 예. 둘째야, 내가 가족 모임도 계획해봐라. 결혼한 자식이 5인데 좀 자주 보고 그래야 되지 않겠냐. 네? 어머님은 어떤 모임을 하고 싶으세요? 가족끼리 이유가 있어서 만나는 거냐.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야 진짜 가족이 되는 거 아니겠니? 너는 제일 먼저 결혼을 해놓곤 왜 신경을 쓰지 않는 거니? 큰애가 있지만 내가 제일 먼저 결혼했으니 큰 며느리나 마찬가지다. 사실 형님은 저보다 나이가 어린 탓에 가까워지기 어렵고 시누이들은 집이 멀다는 이유로 부모님 생신에도 참석을 안 하고 있었는데 무슨 방법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임을 하자는 건지 저는 막막한 마음은 있었지만 어머님의 극성에 저는 원치도 않는 모임 주도자가 되어 시댁 단톡방을 만들면서 저의 악몽이 시작되었지요. 어머님은 며느리와 사위들 앞에서 좋은 부모인 척 하셨고 그럴수록 저는 모든 비난과 원망을 받아내야만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조금이라도 어렵다거나 불편함을 드러내기라도 하면 얘야, 내가 집안의 모든 책임을 너에게 맡긴 거잖니. 그러면 조금 힘들다고 불평할 게 아니라 감사할 줄 알아야지. 어쨌든 가족 관리하는 것도 계속 해봐야 하는 거다. 너도 그렇지만 막내도 왜 시댁에서 배려해 주는 걸 고마운 줄 모르는지. 없는 집에서 시집 와서 이만큼 살게 해줬으면 큰절을 해도 모자란 건데 우리 같은 시부모도 요즘 없다다. 저는 어머님 말에 똑같이 대답할 뻔했습니다. 시어머니 짓하는 하는 시어머니는 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하고 싶은 말은 머릿속에 남겨둔 채 시댁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었답니다. 역시 제가 생각한 그대로였습니다. 단톡방 분위기는 살벌했고 누구 하나 모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시누이들조차도 말이에요. 자세한 내막을 알 수는 없지만 형님이나 동서는 어머님과의 감정도 나쁜 듯 했습니다. 형님은 저에게 동서, 왜 계속 모임을 하자는 거야? 나보다 먼저 결혼했으니 어머님하고 관계 좋은 건 알겠는데 그럼 동선에만 가서 자주 뵙고 와. 일주일에 한 번씩 시댁 가는 생활을 할 수 없어. 우리도 우리만의 생활이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며느리들 톡방에서 말씀하시니 저도 머뭇거려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막내 동서는 대꾸도 없이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쩌다 가족 모임에 참여하기라도 하면 말없이 앉아있다 밥만 먹고 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내다 보니 저는 지치기만 했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라도 하려 하면 남편은 듣고 싶지 않다는 듯 자리를 피하거나 힘들면 힘들다고 엄마한테 그냥 말씀드려. 안 하겠다고 하면 뭐라 하시겠어? 엄마도 젊을 때 고생 많이 하셨잖아. 악착같이 사셔서 이렇게 우리 아파트도 사주고 재산도 늘리신 건데 자식들한테 자랑하고 누리게 해주고 싶으신 거잖아. 그 정도는 이해해야지. 남편은 자기 엄마이니 저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저는 하다가 너무 힘들고 짜증나 결국 어머님께 말씀드렸어요.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요. 헌데 어머님은 제 말에 귀담을 여유가 없으셨습니다. 나중에 남편에게 들으니 시누이와 남편 사이가 최악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은 그거 수습하느라 정신없이 여기저기 따라다니셔야만 하셨어요. 시누이가 우리 집안에 사고 뭉치인 건 확실해졌습니다. 아휴, 은채는 옆에서 뭐 좋다고만 하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겁도 없이 대출을 해서 이렇게 문제를 만든다. 엄마 억장 무너지는 줄도 모르고. 무슨 새로운 일이라고 이렇게 화가 나신 건지 누가 보면 어머님이 아니면 자식들 문제 해결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죠.
집안의 대소사며 자식들 문제까지 어머님이 다 이끌고 계셨습니다. 건물 관리나 재산, 노후 관련 문제까지 어머님이 모두 감당하셨습니다. 아버님이 계시긴 했지만 한량의 삶 그 자체였어요. 남자들이 너무나 부러워하는 셔터맨, 그 인생을 직접 살고 계시는 분이 아버님이셨지요. 이러니 딸이 사고를 쳐 남편에게 이혼당할 위기를 겪고 있는데도 그런가 보다 하고만 있고, 아들들이 결혼을 하더라도 관심 없으시다. 본인 입에 들어가는 술과 밥만 있으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니 남편은 자기 엄마가 너무 불쌍하고 안쓰럽다고 해요. 봐봐. 은채 문제도 엄마 혼자 해결하고 있어. 엄마도 이 정도면 아빠를 놓던지. 진짜 답답하다니깐.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으면 아빠보다 나이가 더 들어 보이잖아. 아직도 악착같이 사는 거 보면 속상하기만 해. 어머님은 고생해서 얻은 돈으로 비싼 옷을 사입고 액세서리로 치장을 하고 계시지만 나이가 들어 보이시는 건 숨길 수 없었습니다. 집에서 아버님과 얼굴이 마주치기라도 하면 으르렁거리며 다투시지만 본인에게 없는 좋은 부부관계와 명예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선에 민감한 분이지요. 그렇기에 어머님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괴로운 일이었답니다. 신우이는 혼전 임신으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했지만 남편과 맞지 않아 계속 싸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이혼은 말려야겠다는 의지 하나로 신우이 문제에 매달리셨기에 제 이야기는 듣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모임 이야기는 흐지부지 되었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니 아버님 생신이라 다들 모이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본인 손으로 아버님 생신상을 차리기 싫으니 며느리 셋이서 알아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네 시아버지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린다. 그래도 가족이 모이긴 해야 하니 준비 잘 해봐라. 우리 같이 얼굴 안 보고 사는 가족이 어디 있냐? 이 구실로 가족들 얼굴이나 한번 보자. 이번에 잘 되면 용돈을 두둑히 챙겨 줄 테니 열심히 해라. 공짜로 부려먹진 않을 거다. 저는 어머님이 이런 게 너무 싫었습니다. 아니, 일을 더 하기 싫게 만드는 말이었습니다. 아무리 고생하며 살았고 지금은 여유 있는 형편이 되었다고 해도 꼭 저렇게 대처해야만 하는 걸까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 용돈 그런 거 안 해주셔도 되고요. 저나 형님, 동서 모두 각자 음식 준비해오는 거라 완벽하진 않을 거예요. 라고 단호하게 말해버렸습니다. 단통방에서는 대답 없는 가족들과 온갖 짜증을 견뎌가며 겨우겨우 메뉴를 정하고 아버님 생신날 모였습니다. 즐거운 가족 모임이 아니라 이걸 빨리 해치워버리고 집에 가자는 생각뿐이었지요. 그런데 그날 모임에서 공포 영화급으로 생뚱맞는 일을 겪어버렸지요. 누구도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답니다. 우리 가족 모두 1년간 죽을 고통을 받게 되었던 일이기도 했습니다. 아버님 생신상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어머님은 이런저런 일로 잔소리를 하셨고 며느리들은 서둘러 정리를 마치고 집을 나서려 했을 때였어요. 거의 비슷한 시간에 가족들 핸드폰에 문자가 울렸습니다. 저는 처음엔 재난경보 문자인 줄 알고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시누이 한 명은 남편과 싸우고 밥을 먹다 말고 집으로 가버렸고 다른 시누이는 임신해서 힘들다는 핑계로 아예 오지도 않았습니다. 형님과 동서는 집을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에 문자 확인할 생각도 안 하고 있어서 저와 남편이 문자를 제일 먼저 확인했습니다. 헌데 문자를 확인한 남편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이건 뭐야? 무슨 거지 같은 말이? 남편의 반응에 저도 문자를 확인했고 형님 부부도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핸드폰에는 보내는 사람이 확인되지 않는 번호 없음 문자가 와 있었고 형님과 동서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 같은 문자가 온 게 맞는지 확인하고 있었지요. 문자 내용은 소름 끼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이혼하게 될 거야.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거다. 저와 남편, 형님 가족은 문자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있었고 어머님은 이게 뭐냐며 발악하는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뭐야? 이거 누가 이런 장난을 치는 거냐? 이혼이라니 재수없게 뭐야 대체? 이렇게 소란스럽게 소리치는 어머님을 보면서도 모두 같은 찜찜함을 느끼고 있어서 인지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이런 문자를 받을 일이 뭐 있었겠냐고요. 생전 처음 받아본 문자가 황당하기도 하지만 무섭기도 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는 가족이었는데 형님 동서 간의 관계가 좋지 않다고 해도 이런 흉측한 문자를 받기엔 너무 평범한 부부들이었거든요. 좋은 기분으로 참석했던 가족 모임이 아니었기에 뜬금없이 짜증나는 문자까지 받고 보니 최악의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고 이 일은 한동안 아무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어머님의 요구와 저희 스트레스는 계속되었어요. 그러던 중 문자 내용을 증명이라도 하듯 믿을 수 없는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그 문자가 정말 뭔가를 예언한 내용이었나 의심까지 했습니다. 이것도 다름 아닌 어머님의 전화로 시작되었어요. 둘째야, 나 죽게 생겼다 어떡하냐? 막내 있지? 네 동서네. 애네가 지금 같이 안 살 거라고 난리를 친다. 이 일을 어쩌면 좋냐? 어머님은 온갖 난리 법석을 떨며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시누이나라면 그러려니 했을 테되 동서네라니요? 저와는 대면했지만 서방님은 동서를 무척이나 아꼈고 동서도 서방님을 좋아하고 있다 생각했거든요. 저는 너무 놀라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에는 저에게 말도 안 하고 퉁명스럽게 하더니 그날은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형님, 그렇게 되었어요. 어머님이 뭐라 하시던가요? 혹시 제 탓이라고는 안 하세요? 나중에 다시 물어보실 것 같아서 그냥 한 번에 말씀드릴게요. 동서는 이혼에 대한 생각을 이미 굳혔고 번복하지 않겠다는 말과 함께 서류까지 준비를 마쳤다고 했습니다. 저는 동서, 사람이 다 어떻게 자기에게 맞는 사람하고만 살아. 그동안 동서와 서방님 잘 지내는 것 같았는데 왜 그러는 거야? 형님, 어머님은 제 욕 엄청 하실 거 알아요. 그런데 어머님은 잘난 막내 아들이 다른 여자랑 붙어먹었다는 건 믿지 않으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그렇게만 말씀 전해주세요. 라고 하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다 어머님께 전화를 하니 아주 기절 직전이라고 하셔서 급하게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소파에 누워 머리에 흰 천을 두르고 울고 계시더라고요. 몸에 힘이 다 빠진 듯 하셨습니다. 아휴,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것보다 더 심한 불효도 없다. 동네 창피해 어떡하냐고. 가족 모임했다고 모임 사람들한테 다 자랑했는데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둘째, 내가 막내 좀 달래봐. 저는 한숨을 쉬며 있을 뿐이었어요. 솔직히 저는 서방님이 결혼한다고 했을 땐 신기하긴 했습니다. 결혼한다고 데려왔던 여자친구들이 3, 4명은 됐었거든요. 금방 실증내는 성격이구나 싶었지요. 세 형제 중에 외모는 가장 멋지긴 했습니다. 어머님도 유독 이뻐하는 막내 아들이었기에 오냐 하며 잘한 티나 났답니다. 그러니 어머님은 아들 편에서만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연예인처럼 잘생겼잖아. 너도 알겠지만 그렇게 멋진 애한테 여자가 꼬이는 건 당연한 거지. 자기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여자애들이 따라오는데 피할 방법이 있냐? 이번에 그 꽃뱀인가 뭔가가 작정하고 속이는데 무슨 수로 아냐고. 막내 얘기도 그런 거 다 알고 결혼해놓고는 그 정도도 이해 못하고 이혼 애길 입에 담는 건지. 듣다 보니 이건 무슨 헛소리인가 싶어 썩은 표정으로 어머님을 쳐다봤습니다. 제가 그러거나 말거나 어머님은 소파에 누워 계속 막내 아들 잘났다는 말과 그 정도도 이해 못하는 며느리 탓을 하고 계셨어요. 왜 동서가 이혼을 하겠다고 결심했는지 눈에 보이더라고요. 치를 떨면서 더 이상 이 집안과 엮이기 싫다고 했던 동서도 이해가 갔습니다. 그건 그렇고 왜 동선의 뒤치다거리까지 제가 해야 하는 걸까요? 둘째야, 내가 막내랑 한번 만나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달래봐라. 같은 며느리 입장이니깐 네 애긴 들을 거 아니냐. 제가 차마 못 가겠다고 말을 하니 잘난 아들 남편감으로 줬더니 요즘 여자들은 왜 고마운 줄 몰라. 이혼을 하겠다는 년이나 그걸 남의 일 보는 너나 다들 왜 이렇게 못됐는지. 어머님이 이러니 갈라서라고 말해주고 싶다고 할 수도 없고 속으로 사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제가 구정물을 뒤집어 써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이 상황을 알아야겠기에 어머님께 물어봤습니다. 어머님, 동서가 무슨 오해라도 한 거예요? 뭘 제대로 아는 게 있어야 가서 달래기라도 해보지 않겠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제 말을 기다리기라도 한 듯 벌떡 일어나 이야기 보따리를 풀기 시작하셨습니다. 서방님이 결혼 전 회사에 신입 여직원이 있었답니다. 대학 시절부터 서방님을 따라다니던 여자였는데 회사에서 다시 만났고 같은 팀으로 일을 하게 되었대요. 서방님이 너무 좋아 졸졸 따라다니다 며느리 삼아달라며 어머님께도 찾아온 적이 있었대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서방님이랑 동서랑 같은 회사 여직원이랑 만나요. 그럼 서방님을 놓고 두 여자가 경쟁한 거네요. 어머님은 결혼하기 전이니 문제가 없다는 말로 다시 설명을 시작하셨습니다. 결혼하고 서방님은 여직원과 거리를 두었지만 여직원이 계속 꼬리를 친 거라 소리치시더군요. 괜히 자기 아들이 나쁘게 보이는 게 싫었는지
저에게 짜증도 부리셨습니다. 어쨌든 그 정도 일로 막내가 지 남편을 의심하고 몰고 간 거라더라. 애가 자기 마누라가 얼마나 의심하고 힘들게 했으면 그랬을까? 집에서 여자가 너무 쨍쨍거리면 남자는 밖으로 도는 법인데 그 정도면 관심 없던 여자한테도 눈이 돌아가는 게 남자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동서가 이해됐습니다. 결혼 전 자기 남편을 좋아했던 여직원과 몰래 만나는 걸 알게 된 여자가 그 꼴을 참을 수 있겠냐고요. 동서는 가슴에 한을 품고 더 이상 처참한 꼴을 당할 수 없다며 이혼을 선포했고, 서방님은 동서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다며 충격을 받고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게 지 서방한테 진작 잘 해주고 챙겼어 봐라. 걔가 딴 데 눈을 왜 돌려? 막말로 걔가 여자가 붓게 멋지게 생긴 얼굴이잖냐? 그래도 지랑 결혼해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이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전 여기서 더 이상의 말도 섞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대충 둘러댔고, 동서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겠죠. 동서와 서방님의 이혼은 빠르게 진행되었고, 끝까지 말리지 못한 저를 어머님은 한심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여기서 제일 이해 안 되는 사람은 저희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어머님을 잘 돌봐드리라는 말을 하기만 했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 지금 이 난리에 엄마 챙겨줄 사람은 당신밖에 없으니 부탁 좀 하자. 당신이 믿음직스러우니 딸보다 둘째 며느리를 부르시는 거 아니겠어? 진짜 미안한데 엄마 조금만 챙겨줘. 이렇게 말하는 남편이 뭐가 좋다고 결혼까지 했는지 한숨 나오기만 했습니다. 우리 친정에는 잘하는 사위이긴 했습니다. 자기 엄마에게는 과한 효자이지만 사위로서도 괜찮은 사람이었지요. 아무튼 서방님의 이혼 이후 급격히 우울해지셨고 정신과 진료까지 받으셨습니다. 이때까지 제가 몰랐던 사실이 있었는데 시누이까지 이혼 얘기가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미쳤다. 진짜 뭔 일이야? 아가씨 결국 이혼하신다고? 그럼 쫓겨나기라도 하는 거야? 환장하겠다, 진짜. 몰라, 나도 진짜 돌아버리겠어. 근데 걔는 이런 사단 날 거라고 예상은 했잖아. 남자 얼굴 따지다 덜컥 임신해서 결혼한 거잖아. 뭘 기대하겠어. 차라리 이혼하라 그래. 딸까지 이혼 얘기가 나오는 게 어머님은 심란하실 수 있겠지만 결국 시누이까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뭔가 가슴 한가운데가 두근거리더라고요. 그 이상한 문자를 받기 전에는 이혼한 사람이 없었는데 이렇게 되고 보니 찜찜한 기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디 용한 데 가서 알아봐야 하나 싶기까지 했습니다. 사람 미래야 어찌 흘러갈지 모르는 거고 그냥 안 좋은 해프닝 중 하나로 넘어가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란 것이 장난 같기도 영화 같기도 하지요. 서방님과 시누이의 이혼과 어머님이 주는 스트레스까지 저도 견디는 것이 힘들었는지 증신과 의사 친구에게 가볍게 상담을 받고 약도 처방받아 챙겨 먹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 세 번째로 일어난 일부터는 저도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형님 부부마저 이혼하겠다고 했기 때문이지요. 아주버님이 서방님과 비슷한 외모를 가졌고 아주버님도 여자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어머님이 아들들 잘생기고 여자들이 꼬인다는 자랑을 엄청 하셨거든요. 둘 사이에 끼어있는 남편만 박복하게 외모 쪽으론 별로였다면서 이번에도 형님이 잘못했다고 하셨습니다. 전 더 이상 그 집안일에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이혼 사유라도 들어보고 싶어 형님께 연락을 드려봤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형님은 아주버님 연락도 받지 않으시는지 평소 왕래를 하던 저에게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재수 씨, 진짜 미안해요. 혹시 그 사람과 연락이 되나요? 아니요. 따로 연락하고 지내진 않았어요. 재수 씨 연락도 안 받나요? 네. 얼마 전에 가족 단톡방에서도 나가셨어요. 혹시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제 말에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알겠다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어쩌자고 집안이 이렇게 우환이 있는 건지 돌아버릴 것 같았습니다. 저도 남편에게 묻는 것도 지겹고 어차피 어머님이 연락을 하겠거니 했는데 웬일인지 잠잠하더라고요. 며칠을 그렇게 보내고 나니 뭔가 이상하다 싶어 시댁에 가봤더니 어머님이 아닌 아버님이 저를 맞아주셨어요. 그래, 둘째야 왔구나. 네 시애미가 많이 아파 누워있다. 첫째가 다녀가긴 했는데 뭐라고 했는지 쓰러져 저러고 있다. 자식들이라는 게 하나씩 돌아가며 사고 치기만 하고 너희는 절대 그러지 마라, 알겠냐? 저는 그 말이 왜 부담으로 다가오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 인생에 영향이 없는 사람들 일인데 왜 저에게 짐으로 여기게 만드는 건지. 아무튼 들어가 어머님 상태를 보았지요. 죽겠다고 끙끙 앓으시면서도 대놓고
며느리 잘못 만나 아들 인생 망친다며 분노를 쏟아내셨습니다. 그런 년 만나려고 미쳤지. 그 녀석 장가 갈 생각을 안 해서 어디서든 색시간만 데려오면 된다고 온갖 모임에 다 밀어넣었지. 그런데 동창 모임 갔다 만난 년한테 장가 간다 하니 신나서 결혼시켰는데 너는 그렇게 가깝게 살고 있었으면서 이런 것도 몰랐냐? 참 황당한 질문이네요. 가까이 산다고 해봤자 각자 집안일이 있고 만나지도 않는데 형님네 부부 사이가 어떤지 알 수가 있었겠냐고요. 어쨌든 결론만 말하면 형님이 외도를 하셨다고 하더군요. 저는 좀 의외였어요. 외도라면 아주버님 쪽이라 생각했었는데 아니었습니다. 아주버님은 호감형인 외모였어도 공부하고 일만 하는 쑥맥이었었나 봐요. 동창에서 만난 형님은 그런 아주버님께 적극 구애를 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네요. 결혼 생활이 지겨웠던 형님이 다른 남자를 만나기 시작했고 아주버님 친구가 우연히 그 장면을 보고 형님 외도를 알게 되어 이렇게까지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형님이 이혼하는 것보다 마음이 휑해져 잠을 청하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모두가 이혼한다는 그 문자, 왜 점점 상황이 맞아 떨어지는 걸까요? 모르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신경 쓰냐 하겠지만 거기에 똑똑히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다 이혼할 거라고. 거기 있던 세 커플이 이혼했습니다. 저는 누구한테라도 털어놓고 싶어 친정에 말했습니다. 집안에 안 좋은 일이고 불편한 내용이다 보니 편하게 말할 사람이 없었지요. 저희 친정엄마는 그 말을 듣고 경악하셨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이게 뭐냐? 드라마에 나온데도 이보다 더하진 않겠다. 아니, 너네 시부모님은 자식들을 어떻게 키운 거야? 그렇게 고상한 척 잘난 척 쇼를 다 하더니. 저희 친정엄마 말대로 어머님은 상견례 때 듣고 있기 민망할 정도로 본인 자랑만 하시긴 했거든요. 그 모습을 아주 불편하게 느끼셨던 엄마는 어머님을 싫어하셨습니다. 그렇게 자식 잘 키웠다고 자랑하더니 이 꼴을 보는구나. 네 아주버님은 처를 잘못 만났다고 쳐도 막내 아들은 불륜이 뭐냐. 그쪽 처가에서는 사위 잡아다 뺨이라도 치고 싶었겠네. 그 꼴 안 당한 걸 다행인 줄 알라고 해. 엄마 말을 듣고 보니 어머님이 팔자 좋게 신세 한탄만 하셨다 싶더라고요. 아무튼 제 앞날에 일어날 일은 생각지도 못한 채 속이 후련해진 채로 집을 돌아왔습니다. 일이 생길지 제 앞날엔 들춰보지도 못했던 채로 말이에요. 저는 제가 겪은 일을 떠올리면 지금도 호흡이 불안해지고 우울이 올라오기도 한답니다. 슬픈 예감은 왜 틀리지 않는 걸까요? 집안에서도 외모로는 내놓은 자식이었고 저에겐 순딩순딩한 좋은 남편이라 여겼던 그 사람 말이에요. 그 인간에게도 아내인 저 외에 애인이라는 존재가 있었더라고요. 15살이나 어린 직장 동료와 출장을 핑계 삼아 사랑 여행을 즐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제 휴대폰에 도착한 낯선 사이트 주소 때문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신경 쓰다 보니 불면증이었던 저는 수면제를 먹고 잠을 청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날아온 문자 한 통으로 저의 인생이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인가 싶어 지워버렸는데 같은 사이트가 남편 이름과 함께 보내졌기에 설마 하는 마음으로 눌러보았습니다. 아, 이게 뭐야? 저는 문자를 보자마자 비명을 질러버렸습니다. 그 사이트에는 모자이크 처리가 되었지만 또렷이 알아볼 수 있었던 남편이 한 아가씨와 다정하게 어울리는 사진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사진마다 표기가 되어 있던 날짜, 5월 7일 일산 러브호텔, 6월 17일 파주 펜션. 잠깐만. 저는 남편과 나눴던 톡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날짜와 내용을 확인해 보니 남편이 출장을 간다, 외근을 간다고 말했던 장소와 똑같았습니다. 저는 카드사 홈페이지를 열어 결제 내역을 살펴보았습니다. 모텔이나 펜션 비용을 결제한 내용은 없었지만 전날 몇십만 원씩 인출한 내역들은 있었습니다. 굳이 따지거나 맞춰보지 않아도 짐작이 될 수밖에 없었지요. 더 어이가 없었던 건 그 다음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알 리가 없어 안심한다는 얼굴로 퇴근한 남편은 피곤하다. 저녁 메뉴는 뭐냐? 얼굴이 좋아 보이지 않는데 외식할까? 라며 좋은 남편 노릇을 하고 있었지요. 남편의 이런 반응에 제 모습이 너무 서글프게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할 거면 나에게 잘해주지나 말고 친정 식구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지나 말던지, 그랬다면 마음 놓고 미워할 수 있을 텐데 말이지요. 저는 속을 꾹꾹 눌러가며 겨우 아무 일 없다 고 말했지만 지옥 같은 밤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아침에도 아무 일 없다는 듯 편안하게 출근 준비를 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겠더라고요. 멀쩡히 출근하는 남편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당신 출근하는 거야?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하는 저를 어이없어 하면서 말하더군요. 당연한 말을 왜 그렇게 어렵게 해? 왜 그래? 아직 많이 아파. 저는 순간적으로 많은 장면이 제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아마도 내가 가장 두려워할 결과였겠지요. 시댁 식구들이 하나 둘씩 이혼을 하고 외도라는 더러운 이유로 관계가 깨졌는데 그게 내 차례일까 무서웠거든요. 앞서 이혼한 동서도 시누이도 형님네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런 결정을 했겠지요. 그렇다면 이혼하는 게 불행한 일인 건지 복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남편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아파. 마음이 아파. 제 말에 흠칫 놀란 남편은 무슨 일이냐며 제 옆에 앉아 제 손을 잡는데 소름 돋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왜 그랬어? 그 여직원이 그렇게 좋았어? 나만 조용히 이혼해주면 되는 거지? 우리 집도 이렇게 되는구나. 말하며 남편을 보았습니다. 두 눈을 뚫어져라 당당히 저를 응시하던 남편의 그 표정,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너무 놀라 입을 제대로 열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절대 알 수 없던 일이라 생각한 것 같아 슬퍼지더라고요.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할 말이 없었던 저는 조용히 제 핸드폰을 남편에게 쥐어주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3년의 연애와 10년의 결혼 생활, 우리 관계가 말도 안 되는 사진을 확인함으로써 끝나게 된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일어난 일은 다 남의 일이라 여겼는데 우리 부부의 일이 될 거라 생각지 못했던 제 모습이 비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남편과 서방님의 행실이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기가 막혀 누군가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형제라면 바람 피우는 패턴도 닮는지 말이에요. 어떻게 회사 여직원과 몰래 아내를 속여가며 놀러다니는 꼴이 이렇게 닮을 수 있을까요? 남편은 한참 생각을 하더니 아주 깨끗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은 더 기가 막혔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 다 할게. 정말 미안해. 이렇게 큰 상처 준 거 진짜 미안한데 난 당신 두고 갈 수가 없어. 당신 없으면 나는 죽어. 정말이야. 보상을 해달라고 하면 보상을 해주고 때리면 맞을게. 근데 나 버리지 말아줘. 나 당신이랑 이혼 못해. 당신 떠나면 나는 죽는 거야. 이 지경까지 끌고 온 게 누군데 저한테 저렇게 말을 하는 걸까요? 이혼은 안 된다니 그것도 절 위해서도 아니고 그때서야 사람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역하게 느껴지고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일단 저는 그 좋은 여자 있는데 출근이나 하라면서 억지로 집 밖으로 내보내버렸습니다. 지금 당장 결정할 내용은 아니니 저도 마음 정리를 하고 냉정해질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가서도 끊임없이 전화를 했고 문자를 하며 안달을 냈습니다. 연차를 내고 집에 오겠다는 쇼까지 하더라고요. 모든 것이 필요 없으니 당분간 집에 들어오지 말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자고 했고 어머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잘난 외모가 아니라 안심했던 어머님의 반응이 궁금해지기도 했지요. 뭐라고 하실까요? 정상적인 반응이라면 쓰러지셔야 하는데 말이지요. 정말 친정엄마 말이 딱 맞았네요. 어쩜 자식들을 다 이따위로 키워놓고 그렇게 당당하게 남의 자식들을 부려먹을 생각을 했을까요? 어머님은 너무 쌀쌀맞게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무슨 일이냐? 나 아픈 거 알면서 죽이라도 끓여주고 가라 집에 나 혼자밖에 없어. 요즘 좋은 일이 하나도 없는데 너라도 좀 와줘야 할 건 아니냐? 저는 이제 빨리 결론을 지어버려야겠다 판단했습니다. 돌려 말하면 못 알아들으실 것 같아서 적나라하게 모든 사실을 전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이제 어머님께 연락드릴 일이 없을 것 같네요. 저도 어머님 둘째 아들과 그만 살게 되었거든요. 이유는 어머님 둘째 아들도 바람을 피웠어요. 어머님은 역시나 제가 짐작한 대로 저에게 뭐? 내가 잘못한 거 아니냐? 첫말이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눈을 질끈 감고 피눈물 참으려 토하듯 말했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어머님도 이렇게 자식들이 거짓말처럼 다 망해가고 있는 걸 보면서도 느껴지는 게 아무것도 없으세요? 이런 꼴로 이혼도 안 돼 다 이혼당하고 있는데 붙잡을 자존심이 있나 보네요. 어머님 죄값 받으시는 거예요. 이제 볼일 없는 어머님이니 모든 걸 다 말해버리고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어머님은 그 길로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지 남편이 집으로 돌아온다고 했지만 저는 짐을 싸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그 뒤로 시댁과 남편 쪽에서 오는 소식에는 의도적으로 귀를 닫고 살았습니다. 친정 엄마는 제 이야기를 다 듣지도 못하시고 시댁으로 쫓아가 싸우고 오셨더군요. 아주 미친 인간들이야. 곧 죽어도 자기 아들 장못이 아니라네. 네 머리가 이상해진 것 같다더구나. 진짜 미친 여편네라 그냥 두고 올 수가 없었다. 어떻게 자기 아들 사진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는지. 저는 이혼 단계를 밟아가다 보니 마음이 지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외의 사람이 연락을 했습니다. 바로 동서였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먼저 이혼해 나가버린 동서. 이제야 그 심정이 이해가 되는 게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동서의 말을 들으니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형님, 이혼하신다는 얘기 들었어요. 제가 형님한테 알려드릴 사실이 있어 연락드렸어요. 그 문자 보낸 거 저였어요. 문자? 무슨 문자? 우리 남편 사진 그거 말하는 거야? 그게 동서가 보낸 거라니 너무 놀라 입이 안 떨어지는 저를 보며 동서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전에 다 같이 받았던 문자 있잖아요. 다 이혼하게 될 거라는 거 말이에요. 그것도 제가 예약 문자로 보낸 거예요. 이게 무슨 미친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전화를 계속 받고 있어야 하는 건지 끊어야 할지 분간도 안 되었지요. 동서,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동서가 왜 그런... 동서는 저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한을 풀듯 말했습니다. 형님, 너무 웃기잖아요. 그 집은요, 원래 엉망진창이었어요. 자기 아들밖에 몰라 며느리 두고 바람 피우는 것까지 이해해주길 바라는 어머님 진짜 최악이잖아요. 솔직히 저는 다들 엿먹어보라고 나만 망하기 싫어서 흥신소에 부탁에 문자 보내본 거거든요. 근데 진짜 영화보다 더 지독하죠. 어쩜 그렇게 자식들이 다 걸려요. 특히 둘째 아주버님이랑 큰형님은 저도 정말 충격이었어요. 저는 동서의 얘기에 뭐라 답할 생각도 없이 멍청하게 듣고만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가씨야 이혼할 거 예정되어 있었으니 뭐 특별할 건 없었지만요. 홧김에 흥신소에 맡겨본 건데 이렇게 이야기거리를 많이 물어다 줄 거라곤 생각도 못했죠. 제 남편이 돌연변이가 아니었던 거예요. 당연히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게 맞는 집안이었지만요. 아무 말 없이 듣기만 하는 저에게 동서는 아주 쇠기를 박아버렸습니다. 저처럼 어머님한테 당한 게 많아서 직접 되갚다 주려고 하실 필요는 없을 거예요. 어쩌면 저에게 고마워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건 사양할게요. 어차피 다들 못 살고 갈라질 집안이었는데 그냥 제가 일찍 만들어 드린 것뿐이에요. 곧 어머님 아버님도 이혼하지 싶어요. 그러면서 동서는 이미 선수쳤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악에 받쳐있고 서방님 외도의 일을 갈았는지 어머님께 모든 걸 말했다고 했어요. 모든 문자는 자기가 보낸 거라고. 거품 물고 미친년처럼 발악하는 어머님 모습에 통쾌했다고 합니다. 자기 아들 바람 피운 거 감싸는 분이 본인 남편이 뒤통수 친 걸 알면 어떨까 궁금했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면 동서가 얼마나 앙심을 품었는지 쉽게 알 수 있었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이것도 형님께 알릴까 말까 고민 많이 했어요. 그런데 후회가 되지는 않아요. 모르고 사는 것과 알고 헤어지는 거 뭐가 더 나은 선택일까요? 저는 형님에게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선택은 모든 것을 알게 된 형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요. 그렇게 형님이 선택해서 사시면 돼요. 동서의 말을 듣고 정신은 차려지지 않은 채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동서를 원망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감정 정리가 아직 되지 않았어요. 그때 경험한 충격이 저에게는 트라우마로 남아있어 저를 안전한 곳에 밀어두고 싶었거든요. 그런 생각으로 이혼을 선택하는 것이 맞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엄청난 스트레스로 제 이야기가 어떻게 전달될지 모르겠지만 정신줄 붙잡고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제 힘겨운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